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장 마감 시황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 동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장의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배경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탈 자금이 인도, 그다음에 뭐 대만, 일본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최근에 다시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의 외국인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의 금액이 순매수 기준으로 8조 2천억이 들어왔어요. 상당히 단시간에 많이 들어온 거고요. 선물 매매, 선물이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제 F로 쓰는데 퓨처 요거를 6조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크게 매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2개월로 한번 볼게요. 2개월. 그러니까 올 1월 달에서 2월 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 11조 8천억 거의 12조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 누계는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선물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데 선물은 3, 6, 9, 12 이렇게 3개월마다 분기별로 선물 만기가 있죠. 이번 선물 만기는 둘째 주 목요일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까지 연초에 매도했던 금액 약 앞전에 보면 한 6조 정도 매도한 것 같아요. 6조 정도를 매도했다라는 얘기는 뭐 그때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뭐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외국인 선물을 6조 원의 매도가 나왔었어요. 1월 달에. 그거를 오늘자 기준으로 순매수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 3월 14일까지 다음 달에도 시장은 순매수가 좀 더 이어지면서 앞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매도했던 6조를 상환하고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고요. 거기에 거래소 시장까지 순매수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3월달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만 살펴보면 369, 12 특히 3월 14일에 만기가 있는데 선물 옵션 만기가 있는데 순매수가 전환이 오늘부터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3월달 시장도 좋게 본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수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구나. 이런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을 매매하고 뭐는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라고 그럴게요. 분위기나 뭐 수급 동향 이런 정도를 보고 투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종목 시세만 보는 거하고는 시장을 보시는 눈이 그리고 판단하는 근거가 상당히 밝아집니다.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좀 내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사야 수익이 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냥 반짝반짝 하는 것들 쫓아다니면 이런 그림을 못 봅니다. 결국에는 큰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은 벌 때 벌어야 돼요. 또 안 될 때는 좀 쉬고 또 벌 때 벌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수급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거 가져온 거고요. 오늘 1월 2월 선물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날이었다라고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3월 달까지 무난하게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탄산 리튬. 제가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가야 될 조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탄산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된다. 여기 6거래 이상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니까 수급상으로 키움증권이 신용 거래가 아무래도 있어야 되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용할 때는 신용 거래가 풀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 두 가지가 다 풀렸어요, 이번에. 그죠?
에코프로 BM도 시정이 되고 탄산리튬 가격이 물론 아직까지는 박스권 형태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6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바닥을 찍고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 윗꼬리가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6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라 수요가 살아나면서 올라가는 거와 공급을 줄이면서 올라가는 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급을 줄여서 올라가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한계가 있겠죠? 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뚫고 나가면 좋겠죠. 그런데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가는 거는 이 박스를 확 뚫어가면 이렇게 요런 게 나와야 돼요. 요런 게 이제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거는 이유가 박스권을 일부 돌파하거나 이거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횡보만 해줘도 횡보만 해줘도 시장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산리튬 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거래소 이전을 추진한다라고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고 장중에 14% 정도 올랐다가 8% 끝나니까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모습. 여기 이때만 해도 뭐 121선을 요 파란색 121선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좀 펴지지 못하고 밀렸어요. 아무튼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연두색선이 연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이 꾸준하게 바닥에서 사고 있다라는 거 수급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탄산리튬 가격도 6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바닥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121선 위에서 놀아야 돼요. 위에서 이런 식으로 좀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잠깐 올랐다 빠지는 거 말고 이렇게 121선 위에 있어야 전체적인 그림이 좋아지고 탄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지난번 시간에도 한 3월 달 정도면 121선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계속해서 고점 여기 넘어가려는 120일 넘어가려는 시도는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반대로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때마다 개인 매도가 나와요. 오늘도 한 200억 정도 매도, 어제도 약 14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2월달 놓고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이 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 바로 연기금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고요. 그밖에 일부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연기금이 상당히 생각보다 강하게 사고 있고 오늘도 3번 펀드라든가 이쪽에서 기관 매수가 유입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과거와 틀리게 개인이 주도했던 재전지가 기관으로 조금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시가총액 큰 기업들은 외국인과 기관 쪽이 좀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또 안정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개인들이 사면 이렇게 가요. 각도가 틀립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이 사면 이렇게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매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개인이 많이 사는 것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주는 게 이렇게 중장기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샀다가 또 금방 부러져요.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을 하시면서 많이들 알게 되셨잖아요. 역시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역시 꾸준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나와야 안정적인 상승이 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에코프로가 좀 탄력이 좀 과거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인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넘겨야 돼요. 여기 넘겨놓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오늘 뭐 주식 액면 분할에 대해서 나왔죠.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주식 분할 액면을 500원에서 100원 5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고 주식 수가 늘어나요.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에코프로 기준으로 많이 갖고 있다. 1000주 갖고 있다. 1000주 갖고 있는데 액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막 50만 원이면 50만 원, 50만 원이면 요게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10만 원으로 되는 거고 내 주식수가 어떻게 될까요? 5,000주가 되는 겁니다. 5,000주. 요게 액면 분할이에요. 주식 분할의 액면 분할은 500원짜리를 100원을 만들면 내 주식수가 1000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5000주가 되는 거고 가격이 50만 원이었으면 1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에는 비싸가지고 못 샀던 사람들이 접근성이 커지는 거죠. 유동성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접근성도 커지는 거죠. 이런 현상을 나타내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액분을 50대 1로 했죠. 50대 1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5만 전자에서 9만 전자를 경험해 보시죠. 그전에 삼성전자를 개인이 못 샀어요. 이거 한 주당 180만 원씩 했어요. 한 주에. 한 주에 8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 어떻게 사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액분을 하다 보니까 9만 싸잖아요. 5만 전자가 9만 전자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런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이제 액면 분할을 하는 건데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일정이 매매가 일단 이거 액면 분할을 하려면 약 보름 정도, 15일 정도의 그 뭐랄까 이게 거래 정지 기간이 있어요. 이거 변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4월 10일, 4월 10일부터 거래가 안 됩니다. 요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4월 25일 날 거래가 재개돼요. 그죠? 그래서 4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4월 10일부터 약 한 보름 정도 2주간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만 원 정도 예를 들은 겁니다. 가격이 10만 원 정도 낮은 가격에 하는 거고 본인의 그 잔고의 주식수가 이렇게 5배 늘어나는 거를 알게 되시겠죠. 요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 틀려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을 때는 활발한 매매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이 좀 줄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옛날에 과거에 올라가려면 한 500원씩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 쪼개지면서 100원씩 올라가거든요. 움직일 때 호가 차이가. 요것 때문에 유동성이 없으면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져요. 일단 요거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접근성이 강해지면서 요거는 최근에 유동성도 나빠지진 않고 해서 혜택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런 일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알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60만 원이니까 더 떨어지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가격은 5배 떨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수는 5배 올라가는 게 액면 분할이다. 이렇게 개념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옛날 고점 이거 수정 주가로 바뀌거든요. 153만 원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이제 나누면 요걸 5로 나눠 보면은 요 고점이 얼마입니까? 30만 7,800원이 되는 거예요. 조금 부담이 좀 덜하죠. 느낌상 150만 원이 고점이었다 했다가 30만 7천 원이 고점이었다 그러면 느낌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현상을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선 주가로 다 바뀌어요. 요 150만 원이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7천 원으로 바뀌니까 좀 접근하기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용이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월 달, 4월 달에 에코프로가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저 PBR 종목들이 다시 올랐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퇴출이란 단어를 썼어요. 퇴출, 거래소 퇴출. 내용은 이제 그 좀 부실 기업들 퇴출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아무튼 거래소 퇴출, 뭐 성장성이나 주주 환원들을 이제 기준을 못 채우면은 거래소 퇴출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저 PBR 종목들 지주사 관련주들이 등등이 나온 건데 이거 잘 보시면은 좀 자극적인 단어 거래소 퇴출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주주 환원을 잘 못한다거나 특정 지표를 만들지 못하고 일단은 충족하지 못하면 여러 정도의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재무제표가 나쁘고 또 인수합병 세력의
수단, 무자본 M&A 수단이 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과연 놔두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퇴출하겠다라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요게 중요해요. 상법 개정.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승계 작업을 이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 왜냐하면 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그 2세, 지금 재벌 보면 2세들이 지금 재벌 3세로 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세대는 지금 다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2세에서 3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적절한 승계에 관련된 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너무 세단 말이에요, 이게. 증여세나 뭐 상속세 너무 세기 때문에 요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 오너 입장에서 2세에서 3세로 넘겨줘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증여세가 폭탄 맞아요, 증여세.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일부러. 그래야 이제 증여세가 분할해서 나눠주더라도 증여세가 좀 덜 물니까. 그래서 일부러 회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우리나라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개정해 준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누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상당히 이게 진짜 큰 증시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해도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지금까지 주식을 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혼자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 여기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요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만약에 된다. 우리나라 시장 4,000포인트 갑니다. 아시겠어요? 4,000포인트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주 환원 정책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일본도 짧게는 3년, 길게 보면 10년 이상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진행했다라는 건데, 우리도 계속해서 이번에 첫술에 배부르지 말고 계속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하겠다라는 중장기적인 정책이다.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나왔죠? 7월부터 올 7월부터 주식 먹튀 방지법. 요게 이제 내부자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공시를 해라. 요 얘기인데, 요게 이제 그때 그 키움 증권 아시죠? 키움. 키움 증권에 라다견 사태 났을 때 그때 이제 관련된 다오기스를 이제 그 주식을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식간에 팔아가지고 내부자 의혹으로 상당히 괴로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내부자들이 사전 공시 제도가 없으니까 자기들 팔고 싶을 때 딱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려요. 그죠? 이런 거를 못하게끔 미리미리 사전에 최소 30일 전에 공시를 해라. 이거죠. 30일 전 공시를 해라.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요게 이제 7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전에 빨리 팔아먹으려고 먹튀하려고 할 겁니다. 요런 물량들 좀 잡주들하고 그동안에 좀 뭐랄까 무자본 M&A나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장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요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런 주식들은 그 전에 좀 많이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요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갈 만하면 그냥 내부자들, 대주주들 팔잖아요. 그죠? 요거 못하게. 그리고 팔려고 그러면 30일 전에 내가 언제 팔겠다, 왜 팔겠다, 무슨 이유로 팔겠다, 이거를 다 내놔라는 얘기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죠.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제도를 바꾸고 있어요. 그죠? 정부에서 단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도 뭐 5월 달 계속해서 하겠다, 6월 달에도 하겠다라는 건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밸류업을 하겠다라는 정책이니까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우리도 일본처럼 고점을 뚫고 3,300을 넘어서 4,000, 5,000 이렇게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요, 부자들의 그 투자 수단을 보면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70% 이상이 금융 자원에 있었는데, 왜냐면 미국은 그냥 금융 자산에 투자하면 돈을 버니까 그 남북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부터 시작해서 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보다는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반대로 부동산 불패라고 하잖아요. 부동산만 사놓으면 손해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도 주식 시장이나 뭐 금융 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통한다. 그래서 부동산 자금이 일부라도 지금 금융 자산이나 투자 자산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건전해지면서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요거를 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장투하는 사람들이 세금 혜택도 받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또 세금 혜택도 받고, 이런 식의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건전화시키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제가 그 현대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가 여기서 끝날 주식이 아니다. 왜 현대차를 사야 되는지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연내에 뭐 인도법인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 가지고 지금이 절호액이에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현대차를 뭐 매매하셔도 되고, ETF 중에서 타이거 ETF, 미래에셋에 보면 현대차 그룹만 사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 코드 번호 여기 있어요. 요거를 투자하셔도 돼요. 현차, 기아차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안정적으로 여기를 충분히 돌파해서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 현대차 그룹 ETF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제 댓글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배당락 기준 가격 공시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기 말씀을 드리려고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일봉인데요. 포스코 홀딩스 분기 배당합니다. 분기 배당은 말 그대로 3692 분기마다 배당을 준다는 얘기예요. 약 3,000원 정도 줄 겁니다. 3,000원. 그러니까 한 주에 3,000원씩 세금 뛰겠죠? 15.4%인가요? 세금 띄고 주겠죠. 아무튼 이렇게 주는 건데 이렇게 369 12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배당락이라는 얘기는 배당부가 있고 배당락이 있어요. 배당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배당부고,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배당이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배당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준일이 말일 기준이잖아요. 30일이나 30일 기준, 말일 기준이니까 30일 바로 전날이 배당락이 되는 거고, 배당부는 그 전전날 28일까지 매수를 해 놓아야 이틀 있다 결제되죠. 그래서 30일까지 내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주는 거니까 배당부, 그죠? 28일 날은 배당부, 그리고 29일 날은 배당락. 그래서 오늘 배당락이 나온 거예요. 내일 이제 말일이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기 배당이 주가에 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3,000원 배당했다고 이제 이거에 관련된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시장의 흐름에, 여기다 보시면 시장의 흐름이 좋으니까 급등이 나왔고 전체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빠진 거지, 뭐 배당락해서 빠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포스코 홀딩스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타보다는 중장기적 투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한 주당 3,000원씩 준다. 분기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12,000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댓글에 이제 HLB 조정이 심한데 가져가도 될까요? 그거를 또 어떤 분이 67,000원까지 빠질 것 같다. 이런 거 달지 마세요. 달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들 조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봐도 여기 같은 분이네. 그러니까 늦게 사셔서 그래. 이게 HLB를 늦게 사시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부담해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남기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초창기에 얼마 샀습니까? 제가 33,000원 1차, 2차 얼마 샀어요? 45,000원인가요? 46,000원. 3차도 68,000원 이하에 샀어요. 요거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이 조정이 심하다라는 분은 최근에 늦게 들어갔고 사라 그럴 때는 안 사고 막판에 들어가니까 인제 여기 흔들리니까 그런데 요 일정 다 알려드렸잖아요. 3월 말에 빅 이벤트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5월 16일 날 또 빅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가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흔들린다고 해서 전혀 동요될 게 없습니다. 터지면 대박인데. 예, HLB 주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은 그냥 주식이 딱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주식은 그렇게 안 가요. 이렇게 예, 계단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계단식으로. 물론 여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단식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료가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재료가. 예, 호재가 살아 있고 결과가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재료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예, 어마어마해요, 진짜. 예. 우리나라 최초의 1차 예, 간암 치료제가 나오고 미국 시장의 50%를 먹어서 예, 매출을 최장 3조 원을 두고 영업이익률이 85%니까 2조 원에서 2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내겠다는 회사가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예, 시총이 10조예요, 10조.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그리고 또 바이오 업종은 PER 잡을 때 이거를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10이 아니에요. 예, 기본 막 20배에서 50배도 잡아줘요. 50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멀티플 10만 잡아도 예, 20 한 5조 정도, 예, 20 한 5조 정도의 멀티플이 나오고 요거를 만약에 20배 하면 50조도 나온단 말이에요. 50조 하면 얼마입니까? 50배 잡으면. 그러면은 뭐 25조니까 거의 뭐 250조까지 나오는 250조는 또 그렇고 한 100조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시가총액이 10배가 올라간다니까요? 이거 멀티플 많이 잡아주면?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계산하느냐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예, 이게 반영이 될 건데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금리를 인하할 때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하할 때 예, 이 바이오 섹터, 예,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급등이 나잖아요. 이거 하나의 봉하나의 한 달이에요. 월봉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죠?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빠지잖아요. 그죠? 우리 하반기 금리 인하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 이게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몇 년 간다고요? 3년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3년 동안 금리 인하가 나온다니까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의 그런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예, 지금 예, 지금 신약 개발이 지금 되냐 안 되냐. 예, 이게 요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완전 터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죠? 금리 인하 시기에 제약 바이오가 오른다면서요. 예. 이건 전제가 이거는 명제가 확실하잖아, 이게. 그런데 10조란 말이야, 10조. 그럼 이 멀티플을 얼마 줄 거냐? 시장이 좀 유동성이 생기면은 기존에 만약에 멀티플 10을 줬다면 요게 10으로 안 주겠죠. 20에서 30배의 멀티플을 주겠죠. 그죠? 그럼 요게 제 생각에는 10배만 잡아도 20조에서 25조인데 이거를 곱하기 3배 해버리면 60조에서 거의 80조 원의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단타가 아니라 최소 3년 정도 잡고 하면 그 정도의 멀티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의 최대 수혜는 바로 HLB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뭐, 야, 이거 뭐 옛날에 84,9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다. 못 팔았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 3월 말에 이제 파이널 리뷰나 5월 달에 또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근데 임상 데이터가 너무 좋잖아요.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혹시나 여기 임상 통과 못 해가지고 급락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건 아니니까.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5월 전에 매도하시면 돼요. 그냥 예, 나 임상 결과 보고 나중에 뭐 다시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3월 말 되기 전에 파이널 리뷰 3월 말에 나오니까 파이널 리뷰 나오기 전에 나는 좀 일단 수익 실현을 하겠다. 예, 그 전에 이제 선반영 되겠죠, 이제. 그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물량을 좀 정리하고 리뷰 나와서 좋게 나오면 또 올라갈 때 또 추격 매수하고 예, 또 5월 달에 또 이제 마지막 승인이 나오니까 승인이 나 이거 혹시나 몰라서 안 되면 급락 나오니까 뭐 예, 그 전까지도 기대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정리하고 또 승인 터지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돼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요거는 제가 예,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예, 그렇게 가시자고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는 그래요. 이게 그 승인이 된다고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100%는 없지만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성을 지금 15년 동안 해왔는데
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주식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 좀 이거를 전공하고 있는 수많은 그 세계 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 문제가 뭐냐? 예,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통과돼 가지고 터지면 그 에코프로 쇼티즈 터져가지고 150만 원 하는 거 보셨죠? 요게 터질 수도 있어요, 이게. 예,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그 이후에 거래소도 이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호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요거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이 안 달라가지고 댓글에다가 자꾸 다시는데, 왜 살할 때 안 사냐 말이에요. 요때. 예, 요때 제가 사라고 다 했잖아요. 예. 1번, 2번, 3번인데 요때 안 사고 왜 여기 사가지고 그냥 불안하다고 그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의 물론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예,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막말로 3월 달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면 뭐 여기서 뭐 다시 사든지 아니면 제로 나오면 또 올라갈 건데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영상이나 제 내용을 잘 안 듣고 잘라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자꾸 그런 거 아닙니까? 들으시려면 끝까지 처음부터 정석으로 들으세요. 예. 다른 유튜브 들어봐야 뭐 맨날 그 그냥 그런 얘기만 하지 뭐 도움이 됩니까 그거? 전문가들도 아닌데. 그잖아요. 예. 저 같은 전문가가 없어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 예. 그런 의견을 들으셔야지 여러분의 귀에만 좋은 얘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죠? 예. 아무튼 우리 지금 오랜 동안 우리 코스피 지수인데 이런 많은 버블과 그리고 급락과 이런 것들이 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여기 이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에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좀 무서운데 지금 여기와 여기의 중간 정도 여기서 금리나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기를 뚫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 길게 보시고 좀 전망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이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는데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맨날 주식 빠지네 오르네 빠지네 오르네 이거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서 그래요. 그런 분들 10년 동안 투자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당장 뭐 1개월 된 친구들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1개월 된 친구들은 그냥 과감하게 매수하는데 10년 동안 가슴만 콩당콩당 뛰신 분들은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못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한 1개월, 6개월 되신 분들은 가는데 사야 되겠다 이렇게 사서 이게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데 10년 동안 먹었다 깨졌다 이러신 분들은 이 올라가는 거 보고도 못 사요.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오신 방식이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누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안 오른다고 해서 나쁜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절대 무료방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방 가가지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칭 세력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제가 그냥 대놓고 금액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같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개별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함께 하실 분은 위에 연락처로 010-2657-8694로 신청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요. 금액도 제가 오픈 다 합니다. 1년에 한 달에 9만 원. 길어야 3개월. 3개월까지만 받고 있고 한 달에 7만 원꼴로 21만 원 할인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해지하시면 3개월 동안
가입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사칭 사기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다시 금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 3월 달부터는 우리 가치투자방과 집중투자방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마감이 다 완료가 됐어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마감이 완료됐고 3월 달부터는 좀 집중해서 좀 이렇게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방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신청하신 분들 다 넣어드렸고 더 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운영하고 이 방은 단타, 중타, 스윙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따라오게끔 하고 요거는 조금 좀 뭐 상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분들 못 하실 분들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편입을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집중 투자방도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시즌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 증권 계좌가 팍팍 늘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